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부강약품 되겠고, 종목 코드번호 003000 되겠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치료제 관련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신풍제약을 필두로 그렇게 막 힘을 막 내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좋았죠. 왜냐면 이제 외국계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이 부강약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지금 장마철인 것 같아요. 이제 비 피해 없으시길 네, 바라면서 부강약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이 박스권 안에서 결국 이 45,000원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레보비를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신일제약이 좀 대장주죠. 그리고 부강약품도 덱사메타손 관련한 이제 약이 있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부강약품은 바닥부터 여러 번의 상승 파동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32,000원에서 35,000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4만원, 45,000원 구간에서 던지는 트레이딩 전략이 하나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는 45,000원을 뚫을 때의 새로운 시세 분출을 좀 기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 사실 찾기는 좀 힘듭니다. 힘든데 이제 가장 최근 한 일주일, 1, 2주 전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변경 성공 5월 실패 촉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기사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치료제로 허가용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부강약품의 레보비르, 성분명은 클레보딘이죠. 그래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금년 10월까지 임상 이상 시험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왠지는 이따 나와요. 한국판 렘데시비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받았지만 임상 시험 설계, 이제 대조군을 바꿨죠. 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약을 바꿨죠. 이제 대조약으로 클로로킨이 이제 그 부강약품하고 대조, 이제 네가 좋니 내가 좋니 하는 이제 클로로킨을 비교했었는데 클로로킨이 시장에서 퇴출됐죠. 효과가 없다 하면서 이 대조군을 위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약이라 함은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가짜 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그래서 환자 모집이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요거 이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환자 모집이 어렵고 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지, 부강약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네요. 이 부강약품은요, 그 신풍제약처럼 경증 예방, 초기 경증 요런 데의 효과를 보다는 중등증에 이제 좀 메인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데, 초기랑 경증에는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중등증에서 레보비르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환자입니다. 누군가가 환자예요. 근데 이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니까 이제 환자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은 레보비르를 처방받고 어떤 집단은 위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가짜 약을. 이미 난 중등증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이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위약군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위약군에 모집이 된다면 나는 레보비르 처방을 못 받는데, 못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레보비르 처방을 받는 임상군에 들어갈지 위약군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환자들이 꺼린다는 거죠. 그냥 나 그럴 바에 차라리 빨리 치료를 받겠다, 요런 그 설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 모집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더 보도록 할게요. 위약, 플라시보란 개발 중인 의약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만 계속 노리는 거죠. 그래서 클로로킨이 트럼프가 계속 밀었지만 효과가 없다, 이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조군을 위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 실시 기간은 고대 의대, 구로 안산병원은 신풍제약으로 유명하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아주대, 인하대, 한림대, 뭐 길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있는데, 첫째, 환자 모집 어렵다 방금 말씀드린. 둘째, 윤리적 사안이 뭐가 있냐면, 여기는요, 환자 모집이 어렵다는 게 요거야. 방금 설명드린, 내가 위약군에 갈 수 있으니까 환자가 안 하는 거죠. 내가 빨리 치료받아야, 중등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윤리적 사안이 있습니다. 윤리적 사안은 약효가 없는 약을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복용토록 하고 상태를 관찰, 이게 실험이 인간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인간을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백신의, 그러니까 치료제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강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인체 감염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두 가지의 문제. 첫 번째, 내가 위약군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두 번째, 내가 윤리적인 문제. 내 건강한 사람인데 바이러스를 침투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실험군이 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죠. 이렇게 기사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23일날 나온 기사인데, 여기 나오죠. 레보비르 임상 이상은 중증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초기, 경증, 중등증, 중증인데 경증과 중증 사이, 중등증이죠. 여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초기나 경증은 빨리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지역 감염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포인트다 이거죠. 여기는 이미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의 경우 위약으로 썼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보비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해서 쭉 내용이 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보면은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더라도 조건부 판매 허가라는 높은 관문이 남아있다. 조건부 판매 허가는 임상 이상을 마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임상 3상을 돌입하는 조건으로 시판을 승인하는 제도다. 근데 레보비르 같은 경우 임상 참여 환자 수가 적게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우수하게 나오더라. 이게 표본이 과연 이 조그만한 환자의 결과물이 엄청난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될 수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환자가 많을수록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60명은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보면은 믿는 건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이 현재 부강약품의 대표인 유희원 사장의 이력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분이 파킨슨병 관련해 가지고 꼭 이제 아시아 최초였잖아요, 이 레보비르가. 근데 이제 이런 과거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추상적인 얘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구간은 이미 이땐 덱사메타손으로 올랐고 덱사메타손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레보비르를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땡길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에 던지는 트레이딩 전략 하나랑 45,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에 안착하는 흐름 보면서 따라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부강약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치료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